안녕하세요. 바이오 공정공학 종합 설계를 발표할 23학번 김수민입니다. 졸업 논문 주제는 건물 출입구 및 화장실 손잡이 표면에 존재하는 미생물 군집 및 특성을 분석하는 거였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람의 손이 자주 닿는 환경 표면은 미생물 전파의 주요 경로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보고된 출입문 손잡이 미생물 오염도 연구들은 주로 병원, 자동차 등 고위험 환경이나 위생 취약 지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즉, 일반 실내 환경의 손잡이에 대해서는 미생물 군집 특성을 정밀하게 분석한 연구가 부족합니다. 따라 졸업 논문에서는 DGG와 16S rRNA 어플리케이션 시퀀스 기반 메타제노믹스 분석을 통하여 학교 손잡이 표면 미생물을 분석하였습니다. 실험 방법입니다. 평소 유동인구가 많은 4개의 건물, 공학관, 학생회관, 도서관, 산학협동관으로 성정하였으며 건물의 출입문 및 화장실 출입문 외부 손잡이, 내부 손잡이로 를 채취했습니다. 시료 채취는 6월부터 7월까지 약 2개월간 14일 간격으로 총 3회 실시하였으며 각 채취 시 동일한 시간대에 실제 유동인구 수를 측정하였습니다. 각 손잡이에 대해 사람의 손이 가장 많이 접촉하는 영역에 4제곱cm의 멸균 그리드 3개를 부착한 뒤 멸균 면봉으로 표면을 문질러 시료를 채취하였습니다. 채취한 면봉은 손과 접촉한 면을 절단하여 PBS 4mm가 담긴 5mm 마이크로 튜브에 넣어 실험실로 운반 후 분석에 사용하였습니다. 미생물 활성도를 전량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ATP 측정기를 이용하여 ATP 기반 RLU 측정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표면 미생물 농도 분석을 위해 평판 고체 배지에 배양한 뒤 CF류를 개수하였습니다. 고체 배지는 TSA를 사용하였으며 평판 배양법으로 도말하였습니다. 배양은 37도에서 72시간 동안 인큐베이터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결과는 시료 채취 면적인 12제곱cm를 고려하여 CFU 분의 cm 제곱 단위로 계산하였습니다. 높은 ATP 값 및 CFU를 나타낸 시료를 선별하여 DGG 및 메타제노믹스 분석에 활용하였습니다. 각 시료로부터 DNA를 추출하기 위해 DNA 추출 키트를 사용하였고 추출된 DNA를 증폭시키기 위해 PCR을 진행하였습니다. 1차 PCR은 다음과 같은 프라이머를 이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좌측에 보이는 그림과 같이 사이클을 이용하여 총 30사이클을 진행하였고 95도에서 20도, 62도에서 40도, 72도에서 1분간 진행되는 사이클이었습니다. 그 후 증폭된 산물을 그린스타를 통해 염색한 아가로스겔 상에서 전기용동하여 증폭된 밴드를 확인하였습니다. 2차 PCR은 동일 장비를 사용하여 수행하였지만 15사이클을 반복하였습니다. 1차 PCR 산물과 마찬가지로 1% 아가로스겔 상에서 전기용동하여 충분히 증폭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에 16S rRNA 어플리케이션 시퀀스 기반 메타제노믹스는 DGG 분석에서 밴드수와 강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시료를 대상으로 미생물 군집을 분석하였습니다. 분석은 세니젠에 의뢰하여 수행하였으며 16S RNA 어플리케이션 시퀀싱 방식을 이용하였습니다. 결과 및 고찰입니다. 우선
ATP 기반 RLU 측정을 통한 손잡이 표면 미생물 활성도 분석 결과입니다. 건물 출입문 손잡이와 화장실 손잡이 표면에 대해 유동인구 규모 및 손잡이 영역에 따른 미생물 활성도를 비교한 그래프입니다. 각 구역에서 멸균 면봉을 이용해 표면 시료를 채취한 뒤 RLU 값을 측정하였습니다. RLU 값은 표면에 존재하는 미생물의 활성도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유동인구수 측정 결과 건물 D, 건물 C, 건물 A, 건물 B 순으로 유동인구가 많았습니다. 출입문 손잡이의 RLU 값은 건물 D가 가장 높았습니다. 대체로 4건물 중 3곳, 건물 B, 건물 C, 건물 D에서는 손잡이 표면 미생물의 활성도가 출입문 내부가 출입문 외부보다 더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건물 내부 손잡이가 구조적으로 직사광선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아 표면 건조가 지연되고 상대적으로 높은 습도와 제한된 공기순환 환경이 형성되었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한편 건물 A의 경우 다른 세 건물과 달리 출입문 외부 손잡이와 내부 손잡이의 RLU 값이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해당 건물의 외부 손잡이가 건물 구조상 직사광선 노출이 상대적으로 적은 그늘진 위치에 배치되어 외부 손잡이에서도 표면 건조가 지연되고 습도가 유지되는 등 미생물 생존에 유리한 환경이 형성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화장실 출입문에서도 유사한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화장실의 경우 건물 A의 유동인구가 가장 많았고 건물 B, 건물 C, 건물 D가 그 후를 따랐습니다. 출입문 손잡이의 경우 RLU 값이 유동인구 수가 가장 많았던 건물 A에서 많았습니다. 대부분 화장실 손잡이에서는 출입문 내부 손잡이 표면의 미생물 활성도가 출입문 외부 손잡이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내 건물의 출입문에서는 유동인구 수와 손잡이 표면의 RLU 값이 비례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사람의 이동 및 접촉 빈도가 미생물 활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경향은 화장실 출입문에서도 동일하게 관찰되었으며 접촉이 빈번하고 상대적으로 습도가 높은 환경일수록 ATP 기반 RLU 값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이는 손잡이의 위치뿐만 아니라 사용자 수, 접촉 빈도, 습도, 사용 패턴 등 복합적인 요인이 표면 미생물 활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다음 CFU 개수를 통해 유동인구에 따른 손잡이 표면 미생물 농도를 분석하였습니다. 각 건물의 출입문 및 화장실 출입문 손잡이에서 3회 반복하여 시료를 채취하였고 이를 배양하여 CFU를 측정하였습니다. 건물 출입문의 경우 건물 A에서 출입문 내부와 외부 손잡이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반면 건물 B는 출입문 내부 손잡이가 출입문 외부보다 훨씬 더 많은 값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건물 A의 유동인구가 건물 B보다 약 3.5배 정도 많았습니다. 이는 CFU 수와 연관지었을 때 유동인구가 많을수록 손 접촉 빈도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세균의 잔류 및 전이 가능성이 높아짐을 의미합니다.
두 건물 A, B에서의 내외 손잡이 간 표면 미생물 농도 양상이 반대인 점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건물 A는 RLU와 CFU 모두 출입문 외부 손잡이에서 내부 손잡이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 건물 B에서는 두 지표 모두 출입문 내부 손잡이가 외부 손잡이보다 높게 관찰되었습니다. 이는 각 건물의 구조적, 환경적 차이가 손잡이 표면에서의 미생물 활성도 및 실제 미생물 농도에 공통적으로 작용했음을 시사합니다. 화장실 출입문의 경우 내 외부 손잡이 간 CF의 차이가 건물 출입문보다 큽니다. 이는 공간적 환경적 요인의 차이가 미생물 분포에 미치는 영향을 반영하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두 화장실 출입문 손잡이 모두 출입문 내부 손잡이의 CFU가 출입문 외부 손잡이보다 8배에서 10배가량 높았으며, 이는 단순한 유동인구 차이뿐만 아니라 습도, 조도, 공기순환 제한 등 환경적 요인이 지배적임을 시사합니다. 전반적으로 내 건물의 출입문에서는 유동인구 수와 손잡이 표면 RLU 값이 비례하였습니다. 이는 사람의 이동 및 접촉 빈도가 미생물 활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을 알려줍니다. DGG를 통해 시료 간 미생물 군집 패턴을 분석하였습니다. 분석 결과 건물 출입문 손잡이 시료에서는 건물 A 손잡이 미생물 군집이 상대적으로 다양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화장실 출입문 손잡이의 경우 내부 손잡이에서는 건물 A가 건물 B보다 복잡한 패턴을 보였던 반면, 외부 손잡이 시료에서는 건물 B에서 더 다양한 밴드가 관찰되어 건물별, 위치별로 상이한 군집 구성이 형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DGG는 분석 특성상 GC 함량이 유사한 미생물의 경우 동일한 위치에 밴드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하나의 밴드가 반드시 단일 미생물을 의미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 DGG 결과를 군집 구조를 계략적으로 파악하는 지표로 활용하였습니다. 건물 A 출입문 및 화장실 손잡이에서 더 다양한 밴드 패턴은 동일한 면적에서 다양한 세균종이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CFU 결과만으로 차이가 크지 않았던 일부 시료에서도 DGG 프로파일상 서로 다른 밴드 구성이 확인되었으므로 손잡이 표면에는 배양 기반 개수만으로는 충분히 구분되지 않는 미생물 집단이 함께 존재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그 다음은 외주를 맡겼던 16S rRNA 암플리케이션 시퀀스 기반 메타제노믹스 결과입니다. DGG 분석에서 가장 많은 밴드가 검출된 건물 A 화장실 출입문 내부 손잡이를 대상으로 16S rRNA 기반 메타제노믹스를 수행하였습니다. 분석 결과는 종 수준까지 분류하였습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가장 많이 발견된 스테필로코커스의 경우 대표적인 피부 상세균으로 피부 장벽이 손상되거나 면역 저하 시 기회 감염을 유발할 수 있는 잠재적 병원균입니다. 이 속의 일부 균수는 대사적 적응과 높은 내성으로 인해 살균 처리나 건조 환경에서도 장기간 생존이 가능합니다. 스테필로코커스 아우레우스의 경우 스테인리스 표면 등에서 바이오필름을 형성하여 소독제 저항성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높은 비율로 발견된 종은 그람 양성의 통성 혐기성균으로 피지성이 풍부한 부위에 널리 분포하는 피부 상세균입니다. 이 속의 일부 균주는 주로
피부의 피지선 내부나 모낭 내에 널리 분포하며 기회 감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높은 비율로 발견된 종은 2016년에 처음으로 보고된 신생종으로 현재 해당 종만이 해당 속으로 인정됩니다. 해당 종은 인간 척추, 복방의 농양에서 분리된 그람 양성의 혐기성 등으로 까다로운 배양 특성으로 인해 분리 및 배양이 어렵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출입문 손잡이와 같이 이용자가 쉽게 접촉할 수 있는 표면에 피부 상지신균과 잠재적 병원균이 함께 존재하는 군집이 형성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결론입니다. 본 연구는 출입문 손잡이의 표면에 존재하는 미생물의 오염 수준과 군집 특성의 유동인구 및 손잡이의 방향에 따라 비교 분석하기 위해 수행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서울시 건국대학교 주요 건물 중 유동인구와 상이한 구역을 선정하여 RLU, 평판 배양법, DGG 및 16S rRNA 기반 메탈제노믹스 분석을 수행하였습니다. ATP 기반 RLU 측정 결과 RLU 값은 시간당 유동인구 수에 비례하였고 대부분의 경우 내부 손잡이의 RLU가 외부 손잡이의 RLU보다 큰 값을 얻었습니다. DGG 분석에서는 유동인구가 많은 건물 A 시료에서 건물 밴드의 개수와 강도가 더 많이 관찰되었습니다. 즉, DGG 밴드의 개수와 강도는 시간당 유동인구 수에 비례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메타제노믹스 분석 결과 파란색 글씨로 나타내는 종들이 우점종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모두 인체 피부 상체균 또는 기혈 감염균에 해당하였습니다. 종합하면 건물 출입문 손잡이의 미생물 오염도는 유동인구, 접촉빈도, 조도, 습도, 환기 및 손잡이의 방향 등 복합적 요인에 의해 결정되며 특히 화장실 출입문 내부 손잡이는 상대적으로 고습, 저조도 환경으로 인해 오염이 집중되는 구형이 확인되었습니다. 더욱이 지속적인 손잡이 사용은 미생물 감염의 위험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적 활동이 비번하거나 환기가 제한된 일상 공간의 손잡이에 대해서는 주기적인 세척 및 소독 관리가 필요하며 비접촉식 개폐 시스템의 도입을 통해 교차 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